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습관성 단기 연애.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분명히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잘 만나고 다니는데 얼마 후에 만나서 얘기하면 또 헤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다가 한두 달 후엔 또 헤어지고 이렇게 짧은 연애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오늘은 짧은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기 연애자의 두 가지 유형. 브래들리 대학의 슈미츠 교수는 단기 연애와 관련된 논문을 전부 다 모아서 47개국 1만 3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교수님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죠. 보통 사람들은 단기 연애만 하는 사람들을 모두 같은 부류로 보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한 사람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는 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불안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난 영상 연애 유형 세 가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유형 세 가지에는 불안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 안정형 애착 유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한 나머지 상대방을 구속하고 표현을 강요한다거나 관계가 깊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애초에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으니까 만나지만 연애 초기가 지나고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원래 성향이 나와서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하고 자이든 타이든 이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지 못한 채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연애를 시작하지만 역시 비슷한 문제로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짧은 연애를 반복하지만 속으로는 자존감도 낮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랄까요? 두 번째, 그냥 카사노바. 두 번째 유형은 그냥 이성을 만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카사노바 스타일인 사람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주로 젊은 남성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매력적이어도 한 사람을 오래 만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이들은 오히려 자존감도 높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죠. 즉,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속으로 오래가는 연애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수동적 단기 연애자라면 이들은 자신의 단기 연애를 좋아하는 주체적 단기 연애자라고나 할까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를 더 좋은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형이 다르면 처방도 다르다. 단기 연애만 하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설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어쩌면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당신이 첫 번째 유형이라면 당신의 애착 유형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 번째 유형이라면 그냥 좀 더 성숙하고 깊은 연애가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난 영상 연애 유형 세 가지, 불안형 애착 유형, 회피형 애착 유형, 안정형 애착 유형에서 살펴봤듯이 애착 유형이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연애 유형이랍니다. 연애를 할 때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거나 연애를 할 때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천적인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이유. 저는 좀 예민한 편이라 낙천적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나 실패의 순간에도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 보통은 특별한 걱정이 없고 가끔씩 걱정거리가 생기는 사람. 누군가의 말처럼 낙천적인 성격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성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문득 저는 낙천적인 성격이 연애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주변을 보니 한 사람과 오랜 연애 혹은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지인들 중에는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낙천성과 연애에 관한 연구를 찾아봤는데요. 사실이었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은 연애를 잘 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해낸다고 해요. 오레곤 대학의 스리바스타 교수는 낙천적인 사람들이 연인과의 갈등에 잘 대처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판을 잘 받아들인다. 낙천적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연인의 비판에 쉽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소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둘 중 한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낙천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관계를 지켜주는 훌륭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상대의 비판에 쉽게 흥분하지 않으니 당연히 갈등 상황에서도 대화가 더 잘 통합니다. 게다가 낙천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이런 태도는 두 사람을 더 쉽고 빠르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세 번째, 연인에 대한 신뢰. 낙천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낙천적인 사람일수록 연인이 나의 편이라는 믿음이 더 강하다고 해요. 설사 그 믿음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적이 아닌 같은 편이라는 믿음은 분명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연인과의 갈등은 누가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닌 앞으로 더 잘 해보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벌써 좌절하지 마세요. 타고난 성격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자신이 가진 약점을 이해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비관적인 사람이라면 첫 번째, 연인의 말이나 행동을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상대방의 비판은 있는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그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방어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하지 말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정말 훌륭한 행동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에 대한 내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해보세요. 세 번째, 당신과 조금 다퉜다고 해서 연인의 감정이 식어버린다거나 당신을 떠나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튼튼해지게 될 거라고 서로 믿어보세요. 대화가 한결 편해질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애착 유형을 알아보세요.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증명된 과학적인 연애 심리 유형인 애착 유형을 알게 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의 애착 유형만 알아도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답니다. 애착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 영상 연애 유형 3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사람과 오래 연애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